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틴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또 다른 한국 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 무력을 앞세운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북한 전문가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38 노스 기고문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매닝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지난 30년 동안 미 정부 안팎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었지만 한반도는 1950년 이후 가장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당장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북한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러 간의 긴밀한 군사협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규정 등 여러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지난해 미 국가정보위원회가 발간한 북한 2030년까지의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를 인용하며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시작할 수 있는 남침 시나리오를 거론했습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북한군이 실사격 훈련을 가장해 연평도에 병력을 기습 상륙시키고 한국군이 반격에 나서는 틈을 타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인근 무인도에 발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매닝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과의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군사적 소통 채널이 부족해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 상황에 대한 긴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의 행동을 미국의 제재 탓으로 돌리고 있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의 문제로 인해 북한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남미 볼리비아에선 넉 달째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는데도 지금까지 한반도의 절반 정도 면적이 불탔습니다. 현지 비정부기구 티에라 재단은 7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볼리비아에서 1,100만여 헥타르가 산불로 소실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 자료를 보면 볼리비아에서 올해 초부터 지난 6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82,117건에 달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지금도 인구 150만 명 규모의 산타크루즈와 베니 일대를 중심으로 동부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티에라 재단 측은 최근 몇 달간 볼리비아 동부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산불은 전례 없는 재앙이라며 수천 가구의 삶이 영향을 받았고 상당수는 집과 생계수단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꼽힙니다. 가뭄으로 인해 초목이 말라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볼리비아에서 지난 10년간 계속된 화전 농업의 확대로 통제가 어려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대규모 토지 개간으로 콩을 재배하거나 소를 사육하면서 지난해 소고기 생산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점점 많은 토지가 불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편 산불로 인한 피해는 볼리비아뿐 아니라 남미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통상 남미에서는 8월과 9월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지난 7월부터 산불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달 화재 발생 건수가 38,266건으로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에콰도르에서도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수일째 이어지고 있어 콜롬비아와 페루 등 이웃 국가들이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로마를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려면 대기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문화원이 없는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은 한국인을 찾아 개인 과외를 받거나 유튜브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에 열린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현지 인기 유튜버 루이조 오베리가 성화봉송 주자로 나선 방탄소년단 진과 함께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들이 함께한 밸런스 게임 영상은 올림픽 공식 SNS에 게시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한글과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과 한국어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특히 한글과 한국어 보급의 전초기지인 세종학당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07년 3개국 13개소에 시작된 세종학당은 현재 88개국 256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수강생 수는 21만 명으로 약 300배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상시 수강 대기자 수는 지난 2월 기준 15,6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한국어 학습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종학당의 혁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세종학당 수를 300개소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한국어 자가학습 어플리케이션을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원격 세종학당을 구축하고 한국어 능력평가 시스템도 대폭 확충할 방침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려는 수요가 많아 추첨을 통해 응시자가 선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 한국어 평가의 시행처를 202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언어학습을 넘어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정부는 세종학당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해 한글과 한국어를 전 세계에 널리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